우리의 목표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 시장을 석권하는 거다. 이것도 애국입니까? 조만재 대신 나와 사업을 하고 싶다. 너 조심해라. 그러다 너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난 이러시다가 진짜 잘못되면 책임은 내가 집니다. 안녕.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애국이라는 단어가 이전처럼 가볍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애국을 명분 삼아 판을 설계하고 누군가는 그 명분 아래에서 돈과 권력을 동시에 움켜쥡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생각보다 오래, 너무도 자연스럽게 유지돼 왔습니다. 1970년대 부산, 국가라는 이름이 가장 든든한 방패처럼 기능하던 동시에 방향만 바뀌면 누구든 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판을 먼저 설계한 인물과 그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냄새를 맡아버린 또 다른 인물,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이야기를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디즈니 플러스가 이 시대를 어떻게 꺼내들었는지, 1, 2화에서 깔린 구조와 3, 4화에서 그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화는 시청자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 도시가 어떤 논리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천천히 노출시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부산 항구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마약 유통, 단속은 이어지고 체포 소식도 들려오지만 판 전체는 이상하리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누군가는 계속 잡히는데 시스템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구조. 마치 누군가가 선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구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소속의 백기태입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강한 명령을 내리거나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흐름은 이상하리만큼 그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판이 커질 때와 정리될 때, 위험해질 순간과 수습돼야 할 타이밍, 그는 늘 그 지점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백기태라는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이 도시는 범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관리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어집니다. 1화는 그 사실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구조가 너무 오래, 너무 자연스럽게 유지돼 왔다는 분위기만을 남깁니다. 2화에서 이 안정적인 판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부산지검의 검사 장건영이 이 구조 안으로 발을 들이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조직의 공기를 먼저 읽는 인물이 아닙니다. 관계보다 기록을, 타협보다 원칙을 먼저 들여다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성향 때문에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서는 늘 한 발 떨어져 있었고 굵직한 판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제돼 왔습니다. 하지만 부산 마약 사건의 기록을 다시 훑는 과정에서 그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들을 발견합니다. 증거는 남아있는데 연결은 항상 마지막에서 끊겨 있고 수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멈춰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 누군가 이 결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감각. 그때부터 장건영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어떤 순간에 개입했고 누가 언제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국가기관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2화의 마지막, 백기태와 장건영은 아직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같은 판 위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 드라마는 단순한 범죄극의 궤도를 벗어나 권력과 원칙이 같은 공간에서 충돌하는 이야기로 방향을 잡습니다. 3화 예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백기태의 태도입니다. 그는 더 이상 판을 관리하는 위치에 머물지 않고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재파의 부두목 강대일, 그리고 일본 조직과 연결된 밀수라인. 백기태는 이 불법적인 흐름을 상품으로 재정의하며 일본 시장까지 시야에 넣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선택이 애국이라는 언어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돈이 들어온다면 그 과정은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 그는 이 판을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선택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중앙정보부 내부에서도 조용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경고가 오가고 의심의 시선이 따라붙으며 백기태는 점점 고립된 위치로 밀려납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화로 향하면서 이 판은 더 이상 현장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요정의 마담 백음지, 권력자들이 드나드는 공간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쥐고 있는 정보 하나가 이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암시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통령 경호실장 천석준까지 모습을 드러내며 이 싸움은 국가 권력의 상층부까지 확장됩니다. 장건영 역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중앙정보부와의 충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구조의 끝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이나 자리 보전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같은 판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판을 더 키우기 위해 움직이고 한 사람은 그 판이 유지되는 방식을 끝까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1, 2화가 부조를 보여줬다면 3, 4화는 그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차갑게 따라갑니다. 다음 회차부터 이 판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닙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